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72년 전 오늘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호출 부호 HL을 배당받았고 이 날을 방송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의 방송을 향한 시청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아보면 자축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진지한 자성과 함께 분발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7시 오늘 제주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뵌 지 99회째를 맞았고요. 내일은 100회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첫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며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7시 오늘 제주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죠. 서늘 1위 동물테마파크 찬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픽 시간에 찬반 양측이 제기하고 있는 향약 위반 주장 등 쟁점에 대해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따져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의 산과 들에는 연일 벌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 가족과 핏줄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풍습인 벌초. 7시 오늘 제주 현장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4.3 생존 수용인에 이어 행방을 알 수 없는 행불 수용인 유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 시간에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가파르게 늘어나던 제주 지역 인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자 수도 줄고 제주로 들어오는 인구도 차차 감소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제주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7시 오늘 제주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인구 증가는 크게 자연적 인구 증가분과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합해 계산된 지표입니다. 자연적 인구 증가분은 대상 지역의 특정 기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나타내고요. 사회적 인구 증가분은 대상 지역의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를 말합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가운데 중위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제주 지역의 경우 2030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 총 인구 역시 2043년 78만 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제주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출생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인구의 자연 증가폭도 계속 축소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구도심 지역이나 일부 읍면 지역 상황이 그러한데요. 쏟아져 들어오던 전입 인구가 줄고 전출 인구는 늘면서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제주 시내 원도심 지역입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고작 5명뿐. 반면 사망자 수는 4배가 넘는 20명을 웃돌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얼마서 애기들 안 낳지내면 이제 두만 잘 지내죠. 젊은 아이들 쉬는 부부가 없어. 제주 지역의 인구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자는 2013년 5,300여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4,700여 명으로 줄면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출생자 감소는 인구의 자연 증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연간 2,000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867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겁니다. 나아가 전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내 순이동 인구는 지난해 1월만 해도 1,000명을 넘었는데 전출 인구 증가세가 확대하면서 올해 2월 100여 명까지 급감했습니다. 특히 전출 인구를 보면 청년층과 핵심 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20대부터 40대 비중이 높아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순으름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아이돌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또 일자리와 주택 지원 등 핵심 생산 연령층의 수요가 높은 정착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에 취약해지는데요.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16곳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한 경찰 지구대로 택시 한 대가 도착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50대 승객은 화단에 걸터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답답하다는 듯 손짓합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의심받았지만 알고 보니 뇌혈관이 터져 몸에 마비가 온 뇌졸중 환자였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근데 얼굴이랑 신체 부위에 마비 증세랑 침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응급 환자임을 판단해서 119 후송하여 긴급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내에서 발생한 뇌졸중 환자는 해마다 200명씩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2,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이 가운데 숨진 사람만 3년 새 400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도내 뇌졸중 환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줄어들어 뇌졸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제 2017년에 발생한 뇌졸중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 43개 읍면동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16곳에 달해 도내 뇌졸중 경각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드는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전문가들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 골든타임인 4시간 반 안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경찰과 금융권의 여러 대응 방안에도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서만 올해 상반기 5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사 1팀입니다. 의심 가는 행동을 할 시에는 제가 유선조사 즉시 중단하고 소환 및 영장 발부될 수 있다는 점 제가 고지해드린 거고. 한 남성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합니다. 금융사건에 연루됐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하게 질책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본인. 제 본인 지금 정보 유출됐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예요, 지금? 딴 데가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지? 구체적인 사건을 열거하며 상대방을 위축시킨 뒤 금융 정보를 캐내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대출을 내주겠다며 악성 코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00여 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년 새 500여 건으로 급증했고 피해 금액도 24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00여 건, 47억 원을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신다고 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은행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지급정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돈이 피해 금액이 보존될 수 있도록.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엔 20, 30대가, 대출 사칭형 보이스피싱엔 40, 50대가 몰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변의 예방 사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노동자 임금 체불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가 집계한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임금 체불액은 112억 5천여만 원으로 1,073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2,200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8억 원대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전체 체불액 가운데 40억 원 규모는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제주 4.3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억 9천만 원 늘어난 52억 4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4.3 평화재단 출연금이 5억 원 늘어난 35억 원으로 확정됐고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위탁 사업에 3억 2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4.3 복합센터 설계비와 유해 발굴 사업비는 빠졌습니다. 5살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계모 윤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의붓 아들의 신체 곳곳에 나타난 상처와 부검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학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는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 찬성하는 시민 8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도의회와 제주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인 제주대가 의료 불편을 겪는 서귀포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교육부의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국제대의 경우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으로 분류돼 내년 보안 평가에서 정원 감축 이행 실적 등을 인정받아야 제재가 풀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마을 내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총회 개최 등을 놓고 서로 향약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마을 향약 해석을 놓고 찬반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향약. 조선시대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이 향약,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향약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다. 네. 이 마을향, 매질약이라고 말 그대로 마을의 약속이죠. 자치규범이라고 하는데 자치규약이란 법률은 아니지만 다자 간의 계약으로 구성원 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다자 간에서 그 규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지니고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사익성이 내재되어 있는 특수한 규범에 해당합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구속력은 있는. 네, 그 계약을 맺은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특수한 규범인 거죠. 쉽게 보자면 뭐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도 단지 운영을 위한 자치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 규약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자치 규범에 해당하고 이 입주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 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따로 제재를 있는 건 아니고 사법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위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쟁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사업자가 재착공을 통보해서 제주도의 환경 영향 평가를 교묘히 피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그 시행령 54조에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이 증가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사업 규모가 당초 승인 범위 내이고 이 7년 이한 6년 11개월 만에 재착공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말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건 맞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다는 다만 거죠.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이 환경영향의 사전 예방,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협의 규정이 환경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이러한 환경 여건이 변하면 이 협의 내용이
사실은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감소될 게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났으니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새로 사실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협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네.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늘이리 마을이 동물 테마파크 찬반으로 갈리며 두 차례 마을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를 통해서 반대 대책위가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총회가 이 향약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인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투표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향약상 규정을 보면은 제7조에서 리세를 완납하지 않은 세대원의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사실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향약 규정의 해석이랑 적용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동시에 이제 제17조에서는 의결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조는 만 2세 이상 리민 1인이 1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네. 그 제7조 규정을 의해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제50조는 선거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선거인에 관하여는 서늘리 주민으로 그 제7조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7조 규정을 또 명시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 차이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리세를 완납하지 않아서 선거권이 제한된 세대원이 결의에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 선거권과 그리고 의결권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기 봅니다. 때문에 선결권과 의결권에 대한 이제 판단이 또 필요한 거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 지난달 27일이었죠. 서늘이리 마을 임시총회가 찬반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반대 대책위가 주도한 이 총회에서 상생협약서 무효와 이장 해임을 의결했는데요. 우선 찬성 측은 총회 소집 공고 절차와 함께 참가 주민들의 선거권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향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반대 주민들은 이장에게 공고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선거권 여부 확인하지 않은 문제는 선거권이랑 의결권에 좀 해석 여지가 그렇죠. 남아 있는 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소집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소집권자인 이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고 통지 기한 5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마을회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향약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은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요청할 리민들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는 예. 법원의 허가를 없는 경우에도 총회 소집을 요청한 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게 적법하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네. 모든 리민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사전에 하여야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모든 이민들에게 말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네. 소집 통지를 사전에 거쳤는지. 그래서 이제 이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절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군요. 네, 이 총회 개최 여부와 함께 또 쟁점이 이장 해임입니다. 지난 7월 마을 이장이 공식 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지역 상생 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해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 상호 협약서 체결 여부만 가지고는 해임 사안인지 여부 판단하기는 좀 그럼 뭐가 어렵습니다. 중요하죠? 네. 사실 이젠 그 협약 과정에 있어서 이젠 상생 협약서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이젠 이게 만약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면은 이 마을의 재산과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해 권한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은 사실 해임 사유가 해당할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이게 마을의 개발 사업에 관한 현안에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장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업무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규약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권리 남용이 있었는지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생협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협약서가 논란이 된 게 지난해 11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이걸 이제 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내걸고 수용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반대 측에서는 공식적인 개발위원회를 열지도 않아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법원의 소송과 함께 지난달 27일 마을 총회에서 협약 무효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서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협약서가 단순히 그냥 협약일지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향약 제15조 사항에 의한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이 없다면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죠. 근데 이러한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이 반대위에서 상생협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이유가 이 지역 주민 협약 조건에 충족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자와 리장이 체결한 상생협의서가 공신력을 얻게 된다면은 이른 지역 주민 협약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부과한 지역 주민 협약의 조건의 의미가 협약서 존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부과한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역 주민들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체결된 협약서만으로 지역 주민 협약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네.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사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것만 좀 여쭤보고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선을 이리 마을의 갈등을 풀어내는 게 어떻게 풀어내는 게 이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개발 사업은 사실 필연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게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 지역 주민의 경제적 기대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포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 현 사안도 환경과 지역 갈등 모두 문제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 사업자, 제주소동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벌초는 다 하셨나요? 추석을 앞두고 묘를 정돈하는 것이야 전국적인 풍습이지만 제주의 벌초는 규모가 남다르죠. 촌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대 묘를 정돈하는 모둠 벌초는 제주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풍습인데요. 효와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 넓은 중산간 들녘에 조상을 뵙고자 먼 길을 달려온 후손들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1년에 두어 번 벌초를 하지만 추석 전에 하는 벌초는 의미가 깊습니다. 오전에 신천강시 제주도 종친례 중에서 문납파라는 게 있는데 문납파 가족들 묘소에 벌초하러 온 거 맞습니다. 추석 즈음에 벌초하는 풍습이야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제주는 문중벌초 규모가 남다른데요. 같은 성씨, 같은 파면, 해외에 있든 다른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문중벌초를 제주에선 모둠벌초라고 하죠. 제주시에서 왔습니다. 제주시? 네. 순천에서. 원래 고향은 제주입니까? 제주도고. 제주도? 네. 안양 밑에 3분.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벌초를 함으로써 그 현장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조상 앞에서 약속하는 하나의 예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 이런 거 위에 거짝거짝한 거 이것이 잘 안 된 거라 이런 거요. 잔디밭처럼 만들어줘야 이게 조상님들도 이발 잘 냈다고 하지. 이거 하면은 이발 나 깎으다 내벤다. 영어면 뭐잉할 거라.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선대부터 촌수가 가물가물한 조상의 묘까지 꼼꼼하게 정돈합니다.
아직 햇볕이 뜨겁지만 아랑곳 없이 조상의 묘를 정돈하는 건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준다는 강한 믿음 때문인데요. 이 믿음 덕에 1년에 한 번은 모든 친척을 만나는 셈입니다. 이 산이 누구 산인지 알아? 모르지? 규빈이의 할아버지는 누구야? 예, 달로 할아버지 있지? 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분이셔. 앞으로 벌초 올 땐 할머님한테 와서 꼭 전해야 된다. 네. 알았지? 네.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알 것 같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뭔지. 제주엔 제사를 안 지낸 건 남이 몰라도 벌초하지 않은 건 안다라든지 추석 전에 벌초를 안 하면 조상이 덤불 쓰고 명절 먹으러 온다 등의 속담이 있는데요. 벌초를 통해 제주 사람들은 세대를 끈끈하고 단단하게 엮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손들을, 자손들을 이렇게 보살펴준 덕분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이 번창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아뢰옵니다. 조상님들이 덕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새삼스럽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은 뭐 항상 뭐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리가 되는 것 같고 항상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 벌초는 다른 손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마쳐야 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또 다른 벌초 현장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벌초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시 농협 청년부가 뜻을 모았습니다. 벌초 대행 왔는데 지금 그 확인하는 거예요. 150평 19. 네, 들어가십시오. 제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젊은 세대들의 이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벌초를 할 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그들을 대신한 벌초 대행 서비스가 도내 농협을 비롯한 산림조합 등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집 벌초는 다 했고, 예. 우리 회원들이 전부 이제 바빠도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 청년부는 지난 2004년에 벌초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중보다 대행료가 최대 30% 저렴하고요. 수익금은 활동비를 제하고 장학 사업으로 또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족은 제주 구성원 전체인 셈인데요. 제주의 독특한 벌초 문화가 제주 사회의 근간을 다지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매해 약 400기 정도 예약이 잡힙니다. 4계조로 팀을 나눠서 추석 전까지 벌초를 마무리합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제주에 없고 다 육지 나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벌초할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가족도 소중한 법.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땅에 뿌리 내린 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입니다. 저희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 벌초를 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힘들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뻗어갑니다. 이제 한 며칠은 이제 뿌듯하다가 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니까 청년부가 어차피 이제 봉사하려고 이제 우리 청년부가 뭉쳤기 때문에 농협 청년부가 뭉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기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벌초 문화가 얼마나 더 이어질까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네 뿌리를 돌아보고 이웃의 안녕을 위하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족의 의미를 새삼 배우게 하는 제주의 오늘입니다.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무소로 끌려간 후 학살되거나 실종되며 행방을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을 행불 수형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행불인 수형인 가족들이 법원을 상대로 재심 청구를 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제주 4.3 희생자 유족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올해 초 이 법원이 생존 수용인 18명에게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생존 수용인들은 2차 재심 청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행불인 수용인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4.3 당시 행불인 수용인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예, 지금 행불인 전체 숫자를 현재 추적으로 한 4,500명으로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4.3 평화공원에 세워진 행불인 비석 숫자가 3,913기입니다. 네. 이 중에서 형무소에서 국가기록원에서 파악된 수용인이 2,530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파악된 수용인만 네, 예. 2,530명. 이 행불 수용인 분들은 그럼 주로 어떤 죄명으로 수감되고 이렇게 희생되신 걸까요? 예, 그때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파악된 그 수용인의 명단의 그 기록을 보면은 국가경비법 위반, 국가내란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별 내용은 사형이 382명, 그리고 무기가 300명, 기타 15명에서 7년, 1년, 사형은 주로 제주도 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육지부 제주도 형무소가 적기 때문에 네네. 육지부 형무소에 간 그 4개 형무소에서 4개 형무소가 경인 지역 552명, 영남 지역 447명, 호남 지역 397명, 대진 지역 이 지역이 270명이고 예. 864명이 제주 지역입니다. 예. 여기서 제주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382명이 거의 현지 총사 사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군법 회의에서 준하는 네. 그 형벌의 연수에 따라서 예. 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가 예,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인천까지. 예, 예. 네. 뭐 여기서 보면 형이 제일 많은 게 인천, 경인 지역이죠.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 형무소, 대구 지역, 예. 영남 지역입니다. 그 대전 지역, 호남 지역. 그래서 제일 약한 게 호남 지역이 제일 형이 약한 지역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지난 6월 먼저 유족 10명이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10명이 재판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시작이 안 됐군요. 예, 네네.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1차 재심 청구를 제주지법 그로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네. 몇 명의 유족분들이 지금 예, 2차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2,530명에서는 여기서 뭐 30%만 뭐 50%만 하더라도 하여튼 1,500명, 1,3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이 재판을 좀 서둘러서 하려면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서류들이 많죠. 네. 그리고 그 자격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려니까 금년 9월 30일까지 한을 두고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숫자도 많고 네, 조명에 예, 대한 예. 어려움들이 네. 있었을 텐데 유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도 역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실상 유족들이 지금 그 71년 전의 일이라서 그동안 막 이사를 가거나 주거 그때 당시 호적에 아니면은 본적의 주소가 어디다 네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이탈하고 모르는 데가 많아서 지금 그분들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달 말이죠. 2차 예. 이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재심 청구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까지 그 절차는 그 지금 현재 추정적으로 한 250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절차는 행불인이 수용인의 배우자
또 그리고 수영인의 직계, 네. 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하고 네. 여기서 좀 아쉬운 게 그에 대한 조카나 양자, 희생된 자의 여러 가지 뭐 제사를 한다든가 어떤 아주 가까운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네. 호적과 연계가 안 되면은 우선 군사 재판으로 그걸 근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적과의 연계가 신청자하고 안 되면은 이런 게 참 일단은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양식을 갖출 수 있는 유족으로만이 1차는 2차도 이렇게 접수를 받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족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예. 앞서 이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생존 수용인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당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불 수용인의 경우는 이걸 유족이 또 직접 증언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상 생존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몇백 배가 억울합니다. 어쨌든 꼭 같은 맥락으로 본데 사실상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요거를 입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개 위원회에서 당시에 10살 이상 된 유족으로서 그 71년 전에 10살 이상 된 유족으로서 현지 상황을 충분히 웬만히 파악하고 목격을 하고 그걸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10명을 재심 청구를 놨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의 배보상 조항을 담은 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10분 중에서 희생자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현경아 할머니라고 지금 현재 99세예요. 이분이 남편이 그 당시에 군법 재판으로 해서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는 뭐 웬만하게 얘기도 하고 정신도 있고 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죽기 전에 남편이 명예 회복이 안 된다면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참 너무나 애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 전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자기네 당에 대한 편파와 또 현안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내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이게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번에 이처럼 재심을 청구하신 유족분들도 대부분 또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회장님도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종일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밤사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가 태풍의 영향이 더해져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전 지역에 걸쳐 30에서 80mm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시간당 최대 30mm 내외의 세찬 비가 오기도 하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간당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 오후쯤 서귀포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정체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장기간 비가 이어지는 만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고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온 뒤 추석이 있는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찬반을 떠나 해법 모색을 위한 제2차 TV토론회가 내일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내일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연해 반대 측 전문가인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과 제2공항 의혹 해소 여부와 갈등 해법을 주제로 1대1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내일 역시 KBS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특집 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